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동수라는 힘센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타고난 힘이 황소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동수네는 소가 없어도 동수가 쟁기를 어깨에 메고 밭을 갈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동수에게는 한 가지 풀 수 없는 고민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마을에는 처녀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장가갈 나이가 되었음에도 마을에는 남아있는 처녀가 없다 보니 동수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나마 한 명 있었던 처녀는 취진사댁 막내 아들이 벌써 데려가고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을에는 처녀가 없으니 이를 어찌한담. 이러다 장가도 못 가는 것은 아닐까. 동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 동수를 보고 아버지가 걱정되어 물었지요. 예, 동수야. 요새 무슨 근심이 있는 것이야?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아버지, 지는 어떡한데요? 마을에 처녀가 없으니 지는 장가가긴 다 틀렸구먼요. 동수 말에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이곳에만 있으면 색시를 만날 수가 없으니 어디 큰 마을에 가서라도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말에 동수도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님 말씀이 맞구먼요. 지가 없으면 아버님께서 농사일 하시느라 힘은 드시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 지는 밖으로 나가서 색시감을 찾아보겠구먼요. 그리하여 동수는 괴나리 보찜 하나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들판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 며칠을 걷다 보니 길가에 웬 우마차 하나가 쓰러져 있고 노인은 철푸덕 주저앉아 있었지요. 어르신 우마차 수레바퀴가 빠지셨남요. 그렇다네. 그런데 우마차가 너무 무거워 수레바퀴를 끼울 수가 없다네. 그렇다면 지가 우마차를 들어드릴 테니 수레바퀴를 끼워보시지요. 아이고 장정훈 자임으로는 어림도 없다네. 적어도 서너순 붙어야 간신히 들까 말까 한다네. 그것은 지한테 맡기고 어르신께서는 수레바퀴를 한번 끼워보시지요. 동수는 말을 마치자마자 우마차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깜짝 놀라 얼른 빠진 수레바퀴를 후다닥 끼웠지요. 아니 자네는 무슨 힘이 그리도 센가? 네 살다 자네처럼 힘센 사람은 처음이구먼 하하. 그런데 자네는 어디를 가는 것인가? 지는 색시감 찾으러 큰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요. 허허 그러는가? 자네 사는 마을에는 처녀가 없는가 보구만. 그렇습니다요. 그나마 처녀가 한 명 있기는 있었는데 최진사댁 막내 도련님이 데려갔구먼요. 허허 그래서 자네 차지가 안 되었구먼. 나는 보부상의를 하다 보니 전국을 떠돌고 있다네. 지금은 청주에 있는 집으로 가는 중인데 자네도 같이 갈 텐가? 청주에 가면 처녀들이 있는감요. 아, 그럼 많다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리는 씨름대회도 한번 나가보시게. 자네 정도라면 모르긴 해도 아마 장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 그렇다면 한번 가보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동수는 노인의 우마차를 타고 노인과 같이 청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마차 위에서 두 사람은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었지요. 자네는 청주에 기거할 곳이 있나? 지는 처음이라 아는 곳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요. 그렇다면 색시감을 찾을 동안 내 집에서 머물게나. 정말 그리해도 되겠는지요? 나도 자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이지 않았겠나. 오가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자네를 만난 것이 정말 천운이었다네. 그리하여 동수는 홀로 사는 청주 노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동수는 거리로 나가 보았지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처녀들도 보였지요.
그러자 동수는 처녀들만 유심히 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처녀를 보게 되었지요. 이보시오 처자, 그 물동이 이리 주시오. 내가 들어드리리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이리 줘보시오. 동수는 처녀의 물동이를 억지로 빼앗아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기겁을 하고 덤비는 것이었지요. 아니, 지금 못하는 짓이요. 그러다 깨지면 어쩔 뻔했소. 헌데 지금 날 꼬시려고 그런 거요. 아니 그게 그러니깐. 아니, 왜 말을 못하시오? 우리 서방한테 한번 혼쭐 좀 나고 싶소. 동수는 서방이 있다는 말에 얼른 물동이를 처자 머리 위에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실례가 많았소. 그리고 동수는 너무 부끄러워 후다닥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지요. 아니 아직 시집갈 나이는 안 되어 보이는데 벌써 혼인을 했다니 참으로 빠르긴 빠르구나. 동수는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 집에 예쁜 꽃밭이 있었는데 한 처녀가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수는 숨어서 그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잠시 후 처녀가 꽃밭에 물을 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궁금했던 동수는 살금살금 꽃밭이 있는 집 마당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집안은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고 화단의 꽃들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니 웬 놈이요? 뭐 훔쳐갈 게 있다고 들어와 기웃거리는 것이야. 깜짝 놀란 동수는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꽃밭에 물 주러 왔구먼요. 아니 이 도적놈이 시방 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야. 야 애비야 이리 좀 나와 보거라. 동수는 얼른 또 후다닥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애비를 부르는 것으로 보아 꽃밭에 물 주던 여인은 서방이 있는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요즘 처녀들은 왜 이렇게 시집을 빨리 간단 말이요. 이러다 내 짝은 없는 것이 아닐까. 동수는 또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장터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무척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 동수는 색식감 찾는 일은 까마득히 있고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예쁜 놀이개 상점 앞에서 동수의 눈이 고정되고 말았지요. 마치 하늘나라 선녀님같이 아름다운 처녀가 놀이개를 고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아니 저게 사람이여 선녀여. 사람이 어찌 저리도 아름다울 수가 있단 말이요. 꽃잎 무늬가 수놓아져 있는 빨강색 댕기머리끈을 한 처녀에게 동수는 한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금사빠가 된 것이었지요. 동수는 놀이개를 사서 돌아가는 처자의 뒷모습을 넋을 잃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녀의 뒷모습에서는 빨강 댕기머리끈이 유난히도 돋보였지요. 집으로 돌아온 동수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빨간 댕기끈 처녀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다 뜬 눈으로 밤을 샌 동수는 아침부터 일찍 후다닥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댕기끈 처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헌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처녀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수는 빨간 댕기끈 처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초조해 지기까지 하였지요. 동수는 밥맛이 없어 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다 보니 동수는 기운이 전혀 없었지요. 그리하여 동수는 큰 병에 걸린 사람처럼 기어다닐 정도였습니다. 아니 마음에 드는 색시감을 찾지 못한 것이냐? 어찌 그리 사내가 풀이 죽어 있단 말이냐? 밤늦게 어깨가 축 처져 집으로 돌아온 동수를 보며 노인이 물었습니다. 지도 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요. 아니면 아닌 거지. 잘 모르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더냐? 지가 장터에서 선녀 같은 처녀를 우연히 보긴 하였는데 며칠 동안 그 처녀를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허, 자네가 그 처자에게 푹 빠지고 말았구만. 그러니 밖에 나가 그 처자만 찾았던 게지. 노인은 동수가 힘없이 축 처져 있는 것을 보고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도 그리던 처녀를 다시는 볼 수 없자 동수는 주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여기 술 한 잔 주시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술이라도 한 잔해야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리하여 동수가 술 한 잔을 따라 마시려는데 다른 자리에서 술 마시던 시커먼 사내 여럿이 웬 힘 없어 보이는 선비 하나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니, 이 밤톨만한 녀석이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것이냐? 자리가 좁으니 저리 썩거지를 하지 않느냐? 선비는 사내들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계속해서 술만 입에 갖다 대고 있었지요. 그러자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선비에게 주먹이라도 휘두를 기세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선비가 두들겨 맞을 것 같자 동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보시오 선비, 여기 이리로 오시오. 나도 혼자 마시다 보니 심심한데 같이 마십시다. 동수 말에 선비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동수가 있는 곳으로 술병을 들고 걸어왔지요. 자, 어서 이리 앉으시오. 불러줘서 고맙소. 선비가 동수 자리로 옮겨가자 사내들이 심심했는지 이번에는 동수 자리로 옮겨와 선비에게 시비를 걸었지요. 아니, 내 놈은 지조가 없더냐? 어찌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술을 마신단 말이냐?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손을 들어 선비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수가 말했지요. 어허, 그 손 내리지 못할까? 동수 말에 사내는 동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자네가 이자의 보호자라도 된단 말이냐? 오냐, 잘됐다 이놈. 저놈은 너무 왜소해 때릴 곳이 없었는데 내 놈은 그래도 맞을 곳이 많구나. 사내는 선비에게 올렸던 손을 동수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동수가 한 손으로 사내의 팔을 잡아 땅바닥에 내리 꽂아 버렸지요. 그 바람에 덩치 큰 사내는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사내 셋이서 한꺼번에 동수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동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커먼 사내들을 잡아서 주막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너희들은 밖에서 먹거라. 안으로 들어오면 팔이 부러지고도 남을 것이야. 사내들은 동수의 괴력에 잔뜩 겁을 먹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봉변을 당할 뻔했소. 아니요, 그저 잠시 몸만 좀 풀었을 뿐이요. 그런데 혼자 술을 먹는 것을 보아 어디 멀리서 오셨소? 나도 집이 이 마을에 있어. 멀리 다녀오다가 술 생각이 나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잔하고 있었어. 아, 그러시오. 그럼 내 술도 한 잔 받으시구려. 동수는 허름한 선비와 술을 주거니 받거니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은 밤까지 두 사람은 곤드레만드레가 되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헤어진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요. 어제는 술을 많이도 마신 것 같더구나. 그래, 그 처녀는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냐? 그렇습니다요, 어르신. 어떻게 하면 그 처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며칠 후면 장안에서 씨름대회가 열릴 것이야. 그때는 고을 사람들이 죄다 나온다고 봐도 될 것이야. 그러니 이참에 씨름대회에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느냐? 아, 그렇습니까요? 그럼 지도 한번 나가봐야겠구먼요. 동수는 빨간 댕기 끈 처녀가 혹시나 씨름대회에 구경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수는 씨름대회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씨름대회가 열리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하여 노인은 동수를 데리고 장안으로 가서 씨름대회에 참가 신청을 해주었지요. 그리고 한낮이 되니 서서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사람들 속에서 빨간 댕기 끈 처녀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대회가 시작될 쯤이 되자 구경꾼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빨간 댕기 끈 처녀는 어디에서도 보이질 않았지요. 대회를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씨름판이 지나고 이제 동수 차례가 되었지요. 그런데도 동수의 눈은 사람들 속에서 빨간 댕기 끈 처녀만 찾고 있었지요. 얘 동수야 어딜 보는 것이야. 내 차례니 어서 나가 보거라. 예, 어르신. 동수는 상대 선수와 삿발을 붙잡으면서도 시선은 사람들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소리가 울렸지요. 징소리가 울리자마자 상대 선수는 잽싸게 동수를 들어 올리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빨간댕 기처녀를 찾는데 상대 선수가 방해한다고 생각한 동수는 귀찮다는 듯이 상대 선수를 옆으로 밀어버렸지요. 그러자 상대 선수는 옆으로 밀리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곧바로 징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동수의 승리였지요. 장하다 동수야. 헌데 한눈 팔고 있다가 한 번만 넘어가도 그것으로 끝이니라. 그러니 씨름할 때는 집중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느니라. 알겠어요, 어르신. 건성으로 대답하고 동수의 눈은 사람들 속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씨름판 위에서도 동수의 눈은 항상 사람들 속에서 빨간 댕기 끈 처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헌데도 어찌어찌하여 씨름은 계속 이겨가고 있었지요. 그러다 결국 동수는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헌데 결승전 상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몇 년째 천하장사를 지켜온 집채만한 덩치의 사내였지요. 징소리가 울리고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천하장사는 동수를 들배지기로 번쩍 들어올려 버렸지요. 허공에 둥둥 떠있는 동수의 눈은 그래도 사람들 속에서 그녀만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드디어 동수 눈에 빨간 댕기 끈 처녀가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동수는 빨간 댕기 끈 처녀와 눈까지 서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빨간 댕기 끈 처녀가 동수를 향해 두 주먹을 불끈쥐며 아싸 이기라며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동수의 입가에는 미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신이 난 동수는 허공에서 곧바로 천하장사의 안다리를 걸어 단번에 천하장사를 쓰러뜨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구경꾼들이 모두 일어나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름도 없는 사람이 단번에 우승까지 해버렸으니 사람들도 크게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어디서 저런 괴물이 나타난 것이야. 천하장사 두산이를 단번에 쓰러뜨리다니. 그러게 말이야. 오늘 경기를 못 봤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뻔했구먼. 동수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빨간 댕기 끈 처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시오, 처자. 처자가 이기라고 해서 이기기는 했소만 어찌 맘에는 들었소. 호호 그렇습니까? 항상 이기던 사람만 이겨서 처음 본 사람을 한번 응원해 보았지요. 아, 그렇소. 어쨌든 처자 덕분에 이기게 되었으니 내 오늘 한턱 내리다. 호호 그 한턱은 남겨두시지요. 오늘은 저도 할 일도 있고 하니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볼 수 있겠지요. 동수는 처녀를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어디요? 내 집까지 바래드리리다. 아닙니다. 저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집이라도 어디인지 알려주시오. 동수의 성화에 빨간 댕기 머리 끈 처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알려주었습니다. 잘 알겠소. 조만간 내 꼭 한번 찾아뵈리다. 그렇게 씨름판에서 빨간 댕기 끈 처녀를 만난 동수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황소까지 받아 기분이 더욱 좋았지요. 이놈만 있어도 아버지께서 농사일이 한결 수월해지겠군. 하하. 내 자네가 일 한 번 크게 저지를 줄 알았지. 어디 자네 말고 두산이 같은 천하장사를 조선에서 당할 자가 어디 있었겠나 하하. 이게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요.
이게 어디 내 덕분이겠느냐. 다 타고난 자네의 능력인 게지. 이럴 게 아니라 어서 황소를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게. 아버지가 혼자 농사 짓느라 고생한다고 걱정을 하더니만 결국 황소를 타오지 않았나. 알겠습니다요, 어르신. 그럼 아버지께 얼른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래, 어서 다녀오시게. 동수는 노인에게 큰절을 하고 황소를 끌고 몇 날 며칠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웬 황소를 가져온 것이냐? 지가 씨름판에서 우승하고 받아왔구먼요. 아니, 그렇단 말이냐? 장하다, 우리 아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없어 밭을 갈 때마다 힘들었는데 이제 한시름 놓을 수가 있겠구나. 하하.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동수는 가슴이 무척 뿌듯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으러 간 색시감은 아직이냐? 네, 아직이여요, 아버지. 헌데 받은 처자는 한 명 있구먼요. 오, 그렇단 말이냐? 그럼 어서 가서 데려오지 않고 뭐 하느냐? 지가 집까지 알아놨으니 이번에 올라가면 꼭 한번 만나볼 것이구먼요. 동수는 아버지에게 황소를 건네주고 다시 청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청주에 도착한 동수는 곧바로 빨간 댕기 끈 처녀집으로 향했지요. 그래, 저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 앞집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이 집이겠군.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난리랍니까? 웬 무사복장을 한 사내들이 빨간 댕기 끈 처녀를 잡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동수는 곧바로 달려가 말했지요. 당장 그 손들 놓지 못할까? 동수 말에 무사복장의 사내들이 동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웬 놈이냐? 살고 싶거든 썩어지거라. 아니, 왜 죄 없는 연약한 처녀를 잡아가는 것이요? 내 놈은 알 것 없다. 썩어지거라. 그럴 수 없어. 무슨 연유인지 알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물러날 수가 없소이다. 동수가 물러나지를 않자 무사 하나가 검을 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잽싸게 무사의 검을 빼앗아 두 동강을 내버렸지요. 아니 이런 괴물 같은 놈을 보았나? 검이 부러지자 무사가 동수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날아오는 무사의 주먹에 동수도 주먹을 날렸지요. 아니, 그런데 동수의 주먹과 부딪힌 무사의 주먹이 와지직 부서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나머지 두 명의 무사가 검을 빼어들고 동수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동수는 잽싸게 몸을 날려 검을 피하고 무사의 검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검으로 다른 무사의 검을 두 동강 내버렸지요. 그리고 동수가 들고 있던 검도 두 동강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명의 검이 모두 부러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남은 무사 두 명이 동시에 동수에게 주먹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동수는 달려드는 무사들에게 주먹을 가볍게 날렸는데 무사들이 푹푹 쓰러지고 말았지요. 어느새 무사 세 명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처자. 어디 다친 곳은 없소? 동수는 빨간 댕기 끈 처녀에게 달려가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헌데 아버님이 저자들에게 잡혀가신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요. 그런데 무슨 연유로 아버님과 처자를 잡아간단 말이요? 이유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처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동수는 쓰러져 있는 무사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죄 없는 처자를 잡아가려 했느냐? 우리는 단지 시키는 일만 할 뿐이요. 그러니 우린 아는 바가 없소. 그럼 너희들에게 이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건 말할 수가 없소이다. 내 놈들이 정령 죽어봐야 입을 열 것이냐? 동수는 쓰러져 있는 무사의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내가 발에 조금만 힘을 주면 내 놈의 목은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목이 떨어지기 전에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동수가 말하면서 발에 조금씩 힘을 가하니 무사의 목이 떨어져 나갈 판이었지요. 그러자 죽겠다고 생각이 든 무사가 쾌쾌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원 장군이요.
무사가 입을 열자 동수는 무사의 목에서 발을 떼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우린 병조의 특무청 장수들이요. 장군의 지시로 처자를 잡으러 온 것이요. 아니 무엇 때문에 장군이 처자를 잡으려 하는 것이냐? 그것까지는 우리도 모르. 우린 군인이니 명령에 따를 뿐이요. 그럼 처자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장군 집광에 갇혀 있소. 뭔가 잠시 곰곰이 생각하던 동수는 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군인의 신분으로 어찌 이리 잔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벌인단 말이냐? 하늘이 무섭지 않단 말이냐? 동수는 쓰러진 무사들을 꽁꽁 묶어 광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걷지도 못하는 빨간댕기 끈 처자를 안고 집을 나와 노인의 집으로 향했지요. 아니 동수야, 웬 처녀를 안고 오는 것이냐? 이 처자의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잠시 이곳에서 머물게 해도 될런지요? 그래,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나 사정이 그렇다면 그리하거라. 동수는 처녀를 안고가 방 안에 눕혀 주었습니다. 집은 위험한 것 같으니 당분간은 이곳에서 지내시지요. 저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지요. 내 반드시 아버님을 구해오리다. 동수 말에 빨간댕기 머리 끈 처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아버님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동수가 그리 말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요. 저는 홀로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연하라 합니다. 아버님이 잡혀가고 홀로 불안 속에서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헌데 동수 도령님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되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올라가 보리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구려. 동수는 넙직한 가슴으로 연하를 푹 안아주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연하를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주고 싶었지요. 그렇게 연하는 동수의 품속에서 아버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떨었던 연하는 동수의 품속에서 긴장이 풀려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지요. 동수는 잠든 연하를 살며시 자리에 눕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연하를 바라보았지요. 조각처럼 예쁜 연하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동수의 심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름다웠지요. 탐스런 입술도 동수의 심장을 더욱 뛰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동수는 뛰는 가슴을 안고 연하 곁에서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일찍 동수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연하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동수는 한양으로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힘들면 우마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뛰거나 빠른 걸음으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달려 드디어 한양에 당도를 하였지요. 동수는 물어물어 이원 장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발로 차 부수고 안으로 쳐들어갔지요. 아니 웬 놈이냐? 감히 어디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온단 말이냐? 여기 광이 어디냐? 아니 이놈이 실성을 했나?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광이 어디냐고 묻다니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은 게로구나. 갑자기 소란스러워지자 이 장군 집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몰려 나왔습니다. 건장한 노비들 뿐만 아니라 검을 든 무사들도 10여 명이나 달려 나왔지요. 그러자 동수는 노비의 목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광이 있는 곳을 대지 않으면 내 놈의 목이 부러질 것이다. 그러자 무사들이 검을 빼어들고 동수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동수는 들고 있던 노비를 던져버리고 덤벼드는 무사의 검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무사의 팔을 잡아 부러뜨려 버렸지요. 그러자 남은 무사들도 일제히 검을 빼어들고 동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동수의 검이 무섭게 춤을 추기 시작하였지요. 동수의 검에 닿기만 해도 검들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사들도 푹푹 쓰러져 갔지요.
이장군 집의 무사들은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이장군까지 결국 검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아니, 내 놈은 웬 놈이냐? 웬 놈이기에 감히 내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운단 말이냐? 당신이 이 장군이요? 그렇다. 그러니 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 빌어보거라. 한 가지 묻고 싶소. 무슨 연유로 연하낭자의 아버지를 잡아온 것이요? 내 놈이 어찌 그런 것까지 알려드는 것이냐? 내 놈도 살려둬서는 안 되는 놈이구나. 이장군은 번개 같은 솜씨로 동수에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동수도 이장군과 칼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이장군의 검은 무척 빠르고 힘도 있었습니다. 자칫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목숨이 날아갈 정도였지요. 동수는 침착하게 들어오는 이장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빈틈이 보이자 잽싸게 검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러자 동수의 검이 이장군의 배를 깊숙이 관통하였지요. 이장군도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반식경도 안 되어 이장군 집에 있던 무사들과 노비들은 모두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그러자 동수는 광으로 달려가 광문을 발로 차 부셔버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연하낭자 아버님 되시는지요? 그렇소만 어디서 오셨소? 저는 연하낭자를 보호하고 있는 박동수라 합니다. 이제 이곳을 나가시지요. 동수는 연하아버지를 부축하여 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관군 수십 명이 동수를 에워싸는 것이었지요. 나는 포도대장이다. 헌데 내 놈은 도대체 누구길래 벌건 대낮에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단 말이냐? 당장 그 손 놓고 오라를 바꿔라. 잡혀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이자들이요. 이자들이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감금하였기에 내가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요. 내 말이 맞는지는 포도청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알 것이다. 그러니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동수는 포도청 관군들까지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수는 어쩔 수 없이 오라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연하아버지도 함께 포도청으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청에서는 조사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장군에게 잡혀온 것이오? 이 장군은 내 여식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소. 그것도 첩으로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더니 나를 잡아다 광에 가두고 딸까지 잡아오려 했소. 그 말이 사실이오? 그렇소. 내가 어찌 없는 말을 할 수 있겠소. 동수와 연하아버지의 신문을 마친 포도대장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수에게 칼을 맞아 치료하고 있는 이장군을 찾아갔지요. 아니 이 장군, 어쩌다 그리 되었소? 그자들이 하나같이 이 장군이 납치를 했다고 주장을 하더이다. 뭐 부끄럽지만 일이 그리 되었소이다. 포도대장이 알아서 잘 처리하시오. 그리고 그 동수라는 놈은 반드시 목을 매야 할 것이요. 그자는 살려두면 틀림없이 후환이 될 것이외다. 알겠소. 허나 이제 좀 자중하시오. 나도 뒤처리하느라 골치가 아프구려. 어허, 오늘따라 왜 그러시오 포도대장. 알만한 사람이. 이장군을 만나고 나온 포도대장은 연하아버지를 옥에 가두고 동수에게는 교수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졸지에 교수형 당할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동수가 교수형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동수는 포졸들에 의해 교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수십 명의 말탄 관군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군들은 포도대장을 추포하였지요. 나는 형조정랑 박현겸이여 당신을 부정부패 살인교사 살인방조 사건 은폐 혐의로 추포하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어디 증자가 있는 것이오? 증자는 차고 넘치니 가보면 압니다. 여봐라 이자를 형조로 압송하거라. 포도대장을 형조로 압송시킨 형조정랑은 동수에게 걸어왔습니다. 고생하시었소.
뭐 이것 정도로 고생이라 할 수 있겠소. 이 장군도 지금 형조에서 신문을 받고 있어. 이 장군은 교수형을 면치 못할 것이요. 저지른 죄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더이다. 나보다도 박선비가 고생이요. 덕분에 일도 잘 해결되었으니 일이 마무리되면 또 밤새도록 술이나 한잔합시다 그려. 하하. 형 조정랑은 청주 주막에서 왈패들이 괴롭히던 허름한 선비였습니다. 잠복 수사를 하던 중에 왈패들이 시비를 걸자 동수가 도운 것이었지요. 그렇게 인연이 된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술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서로 계획을 짜고 각각 움직인 것이었지요. 그렇게 악당들을 처리한 동수는 연화아버지를 데리고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으로 연화를 찾아갔지요. 연화야 안에 있느냐? 아비가 왔다. 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연화는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버락 안겼지요. 어디 몸 상한 곳은 없으셔요, 아버님? 그래 몸은 상한 곳 없이 건강하단다. 두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놀랬니? 나보다도 내가 충격이 컸겠구나. 아니어요, 아버지. 저는 동수도령님 덕분에 안심하고 아버님을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동수 총각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동수 총각이 없었다면 어찌 될 뻔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그렇게 재회를 마친 두 부녀는 노인의 집에서 네 사람이 함께 축하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은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면서 연화아버지와 노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수와 연화는 연못가를 걸으며 달구경을 하였지요. 동수도령님, 저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보면 도령님 생각이 나요. 아니 달을 보면 어찌하여 내 생각이 나는 것이요?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그때 동수도령님이 내 앞에 나타나 주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평온하답니다. 그러니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저 달이 제겐 꼭 동수도령님 같아요. 그러시오. 그렇다니 참으로 다행이요. 연화는 수줍은 듯 하더니 동수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저는 도령님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연화 말에 동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동수는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지금 나한테 청혼을 하는 것이요? 동수 말에 연화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연화를 번쩍 들어 하늘 높이 들어 올렸지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렇게 달밝은 밤 두 사람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음날 날이 밝자 함께 연화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혼인을 하기로 하였다고 말을 하였지요. 오냐 잘했다. 나도 동수 총각이라면 쌍수 들고 환영하마. 하하. 그렇게 연화 아버지에게 승낙을 받은 동수와 연화는 동수 아버지가 있는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거라. 그런데 같이 온 처자는 색시감이더냐? 네 맞아요. 연화낭자가 지 색시감이구먼요. 그런디 참으로 예쁘지 않아요 아버지? 아이고야 어디서 이렇게 예쁜 색시가 다 있다냐. 하늘나라 선녀님이 따로 없구나 하하. 아버지는 동수가 데려온 며느리감을 보고 무척 흡족해 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를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척 걱정이 많았었지요. 헌데 양귀비보다 더 예쁜 색시를 데려오니 아버지는 동수가 너무 기특하였답니다. 헌데 아버지, 지가 이번에 아버님께 배운 무술을 써봤는데 참으로 좋더구먼요. 역시 우리 아버님의 무술이 최고입니다요. 아 그럼 무술대회에서 우승한 실력이 어디 가겠느냐? 하하. 동수 아버지는 무술대회에서 우승하고 미래가 촉망받는 무관이었습니다. 헌데 지병이 도다 군을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고향에 내려와 농사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수는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연하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그리고 동수는 해마다 전국 씨름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모두 싹쓸이 하였지요. 그리고 무술관도 열어 수많은 제자들도 길러냈답니다. 동수의 무술관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문화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지요. 이복애들 동수 때문에 우리가 말년에 복이 터졌구먼 그래.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동수가 다 먹여 살려주니 말이야 하하. 이게 다 자네가 아들을 잘 둔 덕분 아니겠는가? 그게 어디 제 덕이겠습니까? 노인장께서 도와주셔서 동수가 예쁜 색시도 얻고 크게 성공도 했으니 노인장 덕분이지요. 어허, 이 사람들 어찌 나만 쏙 빼놓는 것인가? 나도 동수에게 딸을 내주었으니 나도 할 말은 있지 않겠는가? 하하. 옛말에 주장낙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루를 쫓다가 생각지 않은 토끼까지 얻었다는 뜻으로 뜻밖의 횡재를 했을 때 쓰는 말이지요. 동수가 색식감을 찾다가 자신의 능력까지 알게 되어 무술관이 크게 성공한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